이렇게 쓰레기 더미 위에서 지내시는 분들 있어요. 이것만이라도 하고 사신다면 우리 집이 엉망진창이 될 일은 저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기본적인 걸 안 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인사이드 여러분. 공간을 편집하는 공간 에디터 이은영입니다. 정리정돈에는 사실 청소의 개념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집이 단순히 깨끗하고 넓어지고 물건을 찾기 쉽고 이런 그런 단순한 것보다도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물건을 찾아서 헤매는데 낭비되는 시간이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근데 정말 다 따지면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 요즘은 또 2만 시간의 법칙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6년이란 시간을 온전하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목적한 거를 이루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반드시 정리정돈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성공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요, 누구나 내 삶이 귀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시한부 이런 기간을 둔 부모님이라든가 또 지인분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말로는 나는 몇 살이면 떠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딱 언제 떠나갈 거를 미리 알게 되신 그런 분들이 죽음 앞에서 초연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들 하시는 얘기가 5년만 내가 더 살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의 절반을 줘도 아깝지 않다. 왜 5년이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공통적으로 5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 아빠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여쭤봤었어요. 만약에 5년을 더 살 수 있다면 아빠 뭘 하고 싶냐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면 해드리려고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열심히면 살았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5년을 더 살 수 있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하면서 5년을 보내다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때 저희 아빠한테 병원에서 이야기했던 시간은 3개월이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뭘 해드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한테 주어진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이 퀄리티로 늘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물건을 찾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보낼 때 24시간을 36시간처럼 48시간처럼 꽉 채워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리정돈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수납 도구를 먼저 사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는 수납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트롤리라든가 여기 위에 뭘 올려서 옆에 놓으세요. 그리고 그러죠. 이렇게 끌어다가 쓰면 된다고. 근데 이미 다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내가 항상 인지를 해요. 처음에는 정돈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계속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수선해 보여요. 그래서 의류 정리할 때도 저는 행거, 아예 옷방이 따로 있는 경우는 행거가 이미 있다면 굳이 안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취침하는 공간에 행거를 사용하신다. 저는 이거 100% 철거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집에서는 숙면이에요. 근데 행거를 사용하시면 숙면을 취하실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은데 아니요. 그냥 그게 일상으로 반복이 돼서 별로 못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수납으로 수납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수납 도구가 들어가는 곳에 물건을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순서대로 넣을 수 있는 가구에 맞게끔 구조를 선택을 하시고 그 공간에 맞는 수납 도구를 마지막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가구는 가구 있는 대로 보이는 그러한 수납 도구를 사용을 하시고, 수납 도구는 나는 취향이 이런 걸 좋아해. 수납 도구 도구는 취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납 도구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 정리할 때 다는 아니실 거예요.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는 아무래도 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가보면요, 이것도 보이는 수납하고 연결이 되는데, 의류는 걸어서 수납을 해야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거를 쉽게 찾아서 입으실 수가 있는데, 의류를 접어서 책장에 넣어 놓으신다든가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물건마다 어떻게 수납하는 게 좋은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서 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티 종류다, 이런 것들은요, 바구니에 담아서 선반 위에 이렇게 높은 데 상부 공간에 놓으시죠. 이거 사용 안 하세요. 유지 못 하세요. 나중에 결국은 위에다 던져놓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요즘에는 모니터 받침대라고 해서 밑에 서랍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티 종류는 서랍을 열었을 때 한눈에 여러 가지 종류가 보여야지 여러분이 아무래도 한 번 타 드실 거, 세 번 타 드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안 먹을 것도 먹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 물건부터 하시지 말고요, 내가 일상에서 어떠한 물건을 사용을 하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이 방법이 서랍에 넣으면 좋을 건지 선반에 넣으면 좋을 건지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정리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정리가 쉽게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방 정리들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주방 정리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른 물건들은 각각의 가족 구성원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취미에 따라서 물건의 갈 자리가 다 다른데요. 주방은 동선이 정해져 있어요.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 자, 이 작업대 용도에 맞는 물건들만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대 공간에 대부분 정수기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 상부 공간은 물컵 들어가주면 되고요. 하부 공간은 서랍으로 되어 있어서 티 종류,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실온, 식재료 이게 들어가주면 돼요. 그리고 개수대는 물을 씻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부장에는 볼, 채반, 채칼 이런 것들이 들어가주면 되고, 위에 상부 공간은 설거지해서 올려놓으니까 데일리 그릇이 들어가주면 되고요. 조리대는 양념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조리대 하부 공간은 양념이 들어가주면 되고, 양념 묻혀서 반찬 담아서 냉장고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조리대 상부 공간은 반찬통이 들어가주면 돼요. 그리고 가열대 밑에는 끓이고 볶고 이러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부 공간에는 냄비, 후라이팬 이렇게 들어가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 정리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이 동선이 맞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주방 싱크대 용도에 맞는 물건만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방 발코니, 자, 이 주방 발코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만약에 여기에 김치 냉장고도 있다, 세탁기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은 세탁 관련 일이죠. 그러면 딱 그 물건만 넣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 위에 그 외에 뭐 전자용기 막 이런 걸 넣어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김치 냉장고가 있으면 그 김치 냉장고에 관련된 거, 김치통은 이미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 있겠지만 김치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겠죠? 다라이라든가 컨, 채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주방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반드시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용량에 맞는 재활용 분리수거함과 일반 종량제 쓰레기통, 이것만 딱 준비를 해 놓아서 그거에 관련된 물건만 넣어 놓으시면 여러분의 일상은 원활하게 돌아가실 거예요. 공간이 크든 작든 가구 홈스타일링을 해드릴 때 특히 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다리가 있는 가구를 선택을 해드려요. 이제 공간이 작으니까 조금 높이가 있으면 더 좁아 보인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리가 없으면요, 바닥에 바로 붙기 때문에 이 밑에 장판이 딱 절단이 되잖아요, 바닥 부분이. 그래서 공간이 훨씬 더 작아 보여요.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이 로봇 청소기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청소하기도 더 불편하기 때문에 다리가 있는 가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 꼭 청소는 바닥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벽도 청소하시고 천장도 청소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매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천장을 청소할 거야 그러면 그냥 밀대 있잖아요. 밀대로 이렇게 한 번씩 쓱쓱만 닦아줘도 뭐 10년이 지나도 새집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또 그 다음 날은 벽만 다 닦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닦으시면 매일매일
욕실 돌아가면서 매일 쓸고 닦고 안 해도 깨끗하게 주변 환경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기청정기 계속 돌려놓으셔도 이런 천장, 벽 청소 안 하시면 여기에 먼지 엄청 껴요. 그리고 전등 한번 보세요. 특히 여름 지나고 나면 그 안에 시체들이 엄청 있거든요. 그거 한번 꺼내서 닦아주시고 안에도 한번 닦으면 불빛도 훨씬 더 밝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전등 같은 거는 환절기 때마다 한 번씩만 해주셔도 깨끗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항상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욕실 청소들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욕실에 들어가 보면 청소용품들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많을 필요가 없어요. 이 샴푸 자체만 해도 사실 우리 몸에서 나온 물때, 그쵸? 기름기, 이게 다 욕실에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변기도 샴푸, 욕실 타워도 샴푸, 그래서 그냥 그걸로 뿌려놓고 닦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울 같은 거 계속 물로 닦으시면 나중에 코팅이 벗겨져요, 여러분. 근데 린스로 닦아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김서림도 훨씬 더 방지가 되고 아주 깨끗하게 닦이니까 저는 사실 저희 집에 청소용품이 없어요. 그냥 샴푸, 린스로 그걸로 동시에 하고 샤워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옆에 욕조 타일 한 번씩 쓱쓱쓱쓱 닦고, 그러니까 매일 전체를 다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른쪽 거 닦았다, 그럼 내일은 앞쪽 거 닦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쓱 닦기 때문에 청소를 따로 날 잡아서 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샴푸, 린스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 욕실 청소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으시니까 그냥 그렇게 겸용으로 쓰시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집 정리가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 뭘 걱정을 하시냐면, 이거 유지가 가능할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중간 시스템은 있어야 돼요. 의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출근할 때 꼭 잠옷이 아니어도 집에서 입었던 옷 있잖아요. 그것을 입고 나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뭔가 갈아입고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게 빠를 거야. 그럼 당연히 세탁기 쪽으로 가면 되죠. 근데 저녁에 들어가서 다시 입을 거, 대부분 의자라든가 침대에 던져놓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들어갔을 때 어떨까요? 굉장히 어수선해 보이죠. 그러니까 나는 정리를 못해, 똥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중간 시스템, 즉 간이역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의류 정리를 할 때는요, 여러분이 입고 나가시는 외출복이 걸어져 있는, 왜냐면 그때 갈아입으시니까 거기 밑에 빈 바구니 하나를 그냥 놓으시라고 해요. 상자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입었던 옷을 예쁘게 개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던져놓고 들어와서 그걸 다시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꼭 하나만 있으면 다시 어질러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꺼내 오는 게 있잖아요. 뭔가 하다가 보면 뭐 만들기도 하고 이럴 때, 그러면 저쪽에 가서 가져올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쓰고 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아요. 그럼 리듬이 끊기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요, 이 전문용어로 한 놈만 패기. 그래서 집에서 뭘 할 때는요, 한 테이블, 작은 사이드 테이블이 있거든요. 여기에다 다 올려놔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손에 들고 들어가는 게 꽤 많아요. 수납 도구 같은 거 보여주는 거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들어가자마자 제가 정리 전문가라고 해서 가방 다 털어서 제자리에 놓고 이러지는 못해요. 저도 힘이 드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한 곳에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쉬어요. 일단 쉬고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것들을 들고 바구니든 다 담아야 할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많으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제자리에 놓는 건 정말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저 정리 전문가라고 해서 집에서 맨날 쓸고 닦고 물건 각 세우고 정리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거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이역과 또 한 곳을 어지르는 곳을 만들어 놓으면 정리는 누구나 유지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정리와 청소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의 특징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뭐냐? 안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도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계속 딴 일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죠.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똑같아요. 하세요.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청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정돈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얘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정리정돈 깨끗이 하기 이전에 매일 해야 하는 청소, 그쵸? 매일 못하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재활용 분리수거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것만이라도 하고 사신다면 우리 집이 엉망진창이 될 일은 저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기본적인 걸 안 하세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 저도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저가 가장 공포스러운 건 뭐냐? 주황색 뚜껑, 음식물 뚜껑 제일 싫어요. 주황색을 좋아하는데 주황색 뚜껑은 너무 싫어요. 특히 여름에. 정말 이거 열면 이렇게 일회용 장갑 끼고 나가서 버려도 그 냄새가 코에 이렇게 배겨서 꼭 내 손에 그 냄새가 배겨 있는 것처럼 한여름엔 그렇잖아요. 근데 저의 이 라이프를 위해서 저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이거를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1인 가구들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싫으니까 시켜 먹고 막 냉동실에 넣어놓고 실제로 나를 위한 음식물은 못 넣어놓고 이건 아주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인 가구들한테 제가 홈탈링 해드릴 때 꼭 우선순위로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그거 하고 또 요즘은 이제 세탁물 많이 보내는데 이게 오고 가고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시기에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되면 스타일러 그리고 건조기. 왜냐하면 이것들을 제때 세탁이 안 되니까 옷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은 계속 지출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들로 딱 구비를 해서 이게 빨리빨리 순환이 되는 시스템.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나의 동선대로 제자리를 하고 그리고 청소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로봇 청소기 저는 구입하시라고 그래요. 그 시간에 내가 쉬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로봇 청소기는 예약 기능이 다 있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그렇게 맨날 해줘요. 그 비용을 지불한다 생각을 하시고 예약해 놓으면 내가 들어가기 전에 그 친구가 알아서 다 정리를 해 놓거든요. 그 대신 바닥에 뭘 놔두시면 안 돼요. 저 실제로 고객님이 바닥에다가 그 무슨 펜을 이렇게 놔두셨나 봐요. 근데 얘가 끌고 다녀갖고 바닥에 다 긁고 다녔대요. 이거 뭘로 닦아야 되냐고 전화가 왔던 적이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얼른 치우는 건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나올 때 예약 기능만 딱 하고 들어가시면 그 시간에 여러분이 휴식을 취해도 되고 해야 할 일에 바로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미루는 습관보다도 나한테 투자한다. 나를 도와주는 이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하세요. 젊으신 분들 중에서 물건 정말 많아서 이렇게 쓰레기 더미 위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20, 30대 뿐만 아니라 연령대에 상관없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지내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댁의 모든 댁은요, 시스템이 없어요.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어, 택배를 많이 시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활용 수거하면 요만한 거 사서 하얀 거 예쁜 거 안 들어가요. 한 개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이렇게 뚜껑 큰 걸로 해서 봉지째 뜯어서 바로 버릴 수 있는 거. 나의 라이프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1인 가구라고 해서 재활용품이 적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배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인테리어 하거나 홈타일링 할 때 저는 재활용 수거함을 아예 주방 그 보조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한쪽으로 만들어서 문을 열면 그게 바로 보일 수 있게끔 일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걸 안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선이 길어지고 이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 던져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00% 그런 댁은요, 그게 맞지 않는 재활용 수거함을 갖고 계시거나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갖추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분류하는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정리, 정돈, 청소 이거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나의 일생을 통틀어서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갔을 때 나를 온전하게 늘 똑같은 모습으로 반겨주는 것은 바로 우리 집이에요. 가족도 본인들의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표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반갑게 맞이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집은요. 내가 해놓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나를 반겨주고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